코가 막히거나 코로만 숨을 쉬면 숨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편한 코 막힘 그대로 둬선 안 되겠죠? 단순히 예쁜 코가 아니라 숨쉬기까지 편해지는 코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성공적인 코 성형을 위한 수술 설계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코 막힘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코 성형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나요? 또는 코가 막혀서 비염 수술하고 싶은데 하는 김에 예뻐지고도 싶으신가요? 반대로 코 성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 비염도 함께 치료됐으면 하시나요? 코 안을 들여보면 양쪽 콧구멍을 나누는 벽이 있어요. 이걸 비중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벽이 휘어져 있으면 공기가 한쪽으로만 흐르고 막히고 또 돌아나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중격이 단순히 숨쉬기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코의 전체적인 구조, 코 성형의 핵심이 되는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중격은 코의 중심을 잡아주는 골격 구조로 무리하게 손대면 콧등 여기 부분이 꺼지거나 비주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중격이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 왜 휘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수술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서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특히 코 성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코의 기능과 관련된 비중격 절제의 원칙과 함정들, 그리고 성공적인 코 성형을 위한 수술 설계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숨쉬는 중요한 호흡기관이면서 얼굴의 중앙의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죠. 기능과 예쁨이 공존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코는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첫 입구인데요. 코는 단순히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그 입구 이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공기 정화기 역할을 해요. 코 안을 들여다보면 콧구멍 사이를 가르는 비중격이 있고 그 양옆으로 비갑계, 나잘 터비네이트들이 벽에서 튀어나와 코 내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기가 이런 코 내부 구조물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차가웠던 공기는 따뜻해지고 건조한 공기는 습기가 있어지고 크기가 큰 먼지 같은 불순물들은 그 안에서 차단이 돼요. 이 역할을 하는 건 대부분 하비갑계와 중비갑계를 덮고 있는 점막이고, 그 표면엔 섬모세포, 호상구, 비만세포 등이 존재해서 면역학적으로도 1차 방어선 역할도 해요. 그런데 만약 이 구조물들에 문제가 있어서 정도 이상으로 공기길이 좁아지면 부드럽게 공기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코가 막히거나 코로 숨쉬는 양이 부족해서 코로만 숨을 쉬면 숨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수면, 집중력, 운동 능력, 그리고 혈압이나 인지 기능, 심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만성 비폐색은 수면 무호흡, 주간 졸림, 학습 능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불편한 코막힘 그대로 둬선 안 되겠죠? 두 번째, 코막힘의 원인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걸까요? 이해하기 쉽게 코 내부 공간을 간략화해서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CT로 얼굴을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면 눈과 눈 사이에 콧구멍이 차지하는 공간은 삼각형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의 공간 안에 가운데 이렇게 지나는 선은 비중격을 뜻하게 되고요. 양옆에 하비갑계가 벽에서부터 비중격을 향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비중격 망곡증은 이렇게 삼각형의 공간 안에 비중격이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비중격이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중격 망곡증이고, 휘어진 공간은 절대적으로 좁아져서 공기가 통하는 길이 아주 좁아지니까 이거 자체로 또 숨이 쉬기가 힘들고요. 넓어진 쪽은 그럼 숨쉬기 편해지느냐?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넓어진 곳에 있는 하비갑계는 더 비대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대해진 하비갑계 때문에 비중격과 하비갑계 사이 공간이 여전히 좁기 때문에 양쪽 모두 숨쉬기가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비중격의 만곡은 코막힘 원인의 75에서 8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코 양쪽 공기 흐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비강내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중격은 왜 휠까요?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가장 흔하게 접하는 원인은 과거에 외상이 있었던 경우예요. 특히 청소년기에 부러지지 않은 외상이라 하더라도 세게 공에 맞았다거나 세게 어딘가에 탁 부딪힌 적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부딪힌 부분이 매부리가 되면서 그 안에 내부 공간이 비대하게 자라서 비중격이 함께 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주 심한 외상 때문에 코뼈와 그 코뼈를 지지하고 있는 비중격이 함께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경우에도 비중격이 휠 수가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심해서 코 내부도 함께 휜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상안면, 하안면이 모두가 다 중앙에 있으신 게 아니거든요. 가운데 있는 코 내부 공간도 그에 따라서 같이 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게 원인이 돼서 비중격이 만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밸브 협착 때문에 코가 막힐 수도 있어요. 이건 코 안에서 가장 좁은 부위인데요. 지금 정상 구조의 비중격에서 내비밸브가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위 가측 연골과 비중격이 이루는 각도를 뜻하거든요. 이 부분이 적당하게 좁아져 있어야 돼요. 너무 넓어도 문제이고요. 너무 좁아도 문제예요. 너무 좁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삼각형이 좁고 위로 긴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보였던 이 각도보다 여기 차지하는 각도가 훨씬 좁죠. 공기가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굉장한 저항이 생기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숨쉬기가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하비갑계 비대. 코 속에 위치한 점막 구조물 중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하비갑계가 만성 자극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인해서 비우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비강 공간 내에서 하비갑계가 커지면 사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거고, 이로 인해서 코가 막히고 비대해진 하비갑계는 점막이 커진 거기 때문에 맑게 흐르는 콧물도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비중격 만곡증과 비밸브 협착은 코를 구성하는 해부학적 구조 문제라서 문제가 있으면 미용 코 성형 시 반드시 함께 교정을 고려되어야만 하고, 하비갑계 비대는 구조적인 문제 플러스 염증성 비점막의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축소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약물 치료도 함께 병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쁜 코를 만들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으실 때 보통 어떻게 예쁘게 할지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때 사전에 코막힘 같은 기능적인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CT를 촬영해서 내부 공간의 휨 정도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해요. 이거는 코의 기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코로 숨쉬기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CT 내부를 보면 상당히 휘어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 상태에서 단순히 실리콘이나 연골 보형물만 사용해서 콧대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휘어지고 결국엔 코막힘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적당히 휘어있는 정도에서 미용 수술만 했을 때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비중격 연골이 강도가 약하거나 이러면 약간 휘어있는 게 더 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CT로 미리 파악해서 미용 코 성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꼭 상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 비중격이 휘어진 상태에서 충분한 교정 없이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에 수개월, 수년 후에 구조적인 불안정, 코막힘, 구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L자 형태의 비중격 지지구조, L스트럿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주저앉고 콧등이 휘거나 콧구멍이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현상도 동반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는 예뻐졌는데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요. 비염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해요. 이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까지 함께 고려되지 않아서 생긴 구조적인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증상과 더불어 기능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어떤 연골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얼마만큼 남겨서 지지를 얼마나 유지할지, 보형물은 어느 각도와 어느 위치로 얼마나 길게 얼마나 단단하게 삽입할지,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정밀하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능 코 성형의 출발점이고 단순히 예쁜 코가 아니라 숨쉬기까지 편한 코를 만들기 위한 수술의 설계예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능 코 성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수술은 보통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중격 교정술이에요. 이게 비중격이거든요. 비중격의 연골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건 뼈로 이루어진 비중격인 거죠. 여긴 연골이고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하는 L스트럿은 뭐냐면 비중격의 코의 기둥 역할을 담당하는 L자 모양의 구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L자 모양의 이 부분은 미리수가 위쪽, 중앙, 아래까지 다 중요한데 L스트럿을 남겨야 되는 미리수를 12mm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중격이 만져봤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두꺼워. 그런데 나는 코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비중격이 필요해 라고 하면 저는 11mm까지 줄이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비중격이 너무나 말랑말랑거린다 한다면 13mm까지 늘리기도 하고요. 기증늑이나 자가늑을 하시는 분들은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골을 따로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비중격은 오히려 안 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엘스트럿을 뗄 때 뒤에 있는 연골이 채취되는 연골이거든요. 채취되는 연골의 부분을 뾰족하게 되면 구조물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12, 13mm를 남겨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둥글게 디자인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래쪽 septum의 너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이렇게 뾰족한 각도로 채취하지 않고 둥글게 채취되어야만 하고, 이 너비는 위쪽에서 지켰던 너비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웃고 할 때 코끝은 늘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힘은 비중격에도 전해지기 때문에 아래쪽의 구조물이 단단해야 됩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연골만 휜 게 아니고 앞쪽에 연골이 50% 책임이 있는 거고, 비중격의 뒷부분 뼈로 된 부분도 50% 정도 책임을 져요. 특히 연골과 뼈가 만나는 이 부분에서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가장 튀어나와서 가장 코 속 공간을 좁히게 하는 부분이 CT로 코릴레이션 해보면 연골과 뼈가 만나는 비중격의 부분일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연골만 처리하면 이 부분이 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중격 성형을 하시는 원장님이 이 뼈까지 제거를 잘 해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 뼈로 된 비중격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뼈로 된 비중격도 위쪽에 뼈로 된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저는 비중격 만곡증의 휘어진 부분을 처리할 때 엘스트럿을 잘 남겨서 연골 부분을 먼저 잘라내고요. 두 번째로 점막을 뒷부분까지 충분히 박리를 한 다음에 뼈로 된 비중격을 계속 조금씩 잘라나갑니다. 이렇게 잘라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벌려보았을 때 뼈로 된 비중격이 중앙으로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까지 교정을 하면 비중격 성형술이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고요. 그러면 무한정까지 뒤로 제거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뒤쪽에는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해서 스페노이드 사이너스가 존재하거든요. 닿기 직전까지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CT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코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cm 느냐 미리 파악해 놓고 수술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중격을 교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밸브 성형수술입니다. 이건 콧구멍 안쪽 공기가 가장 좁게 지나는 부분, 내비밸브라고 부르는 구조를 넓혀주는 수술이에요. 위가측 연골과 비중격 사이에 얇은 연골판을 대주어서 넓혀주는 거예요. 이 부위가 선천적으로 좁으신 분들은 콧대가 유난히 이 부분이 좁고 얇은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도 연골 자체가 아주 얇고 힘이 없으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작은 압력 변화에도 숨쉬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비어깨 절제술인데요. 흔히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하게 콧구멍 안에만 마취해서 지지는 비염 수술이에요. 이건 만성비염 때문에 점막이 두꺼워진 경우에 점막을 고주파침으로 찔러서 점막을 줄여주는 시술이에요. 다만 이거는 코를 구성하는 연골 구조와는 별개로 콧구멍 안에 점막의 부피를 줄이는 치료라서 미용 수술과 반드시 같은 날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리하자면 비중격이나 비밸브처럼 연골 구조 문제는 반드시 미용과 함께 설계해야 하고, 하비갑계 점막 비후는 경우에 따라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수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비염 수술, 기능코 수술을 필요한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본인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에요. 코 숨쉬는데 불편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굳이 비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비염은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형은 성형외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말도 맞아요. 실제로는 이 두 영역이 각기 다른 전문 과목으로 존재하고 각각의 수술도 분명히 따로 존재해요. 그런데 기능코 성형이라는 건 단순히 두 수술 나란히 붙여서 동시에 시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수술은 말 그대로 기능과 미용이 하나로 엮인 복합의 수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휘어진 비중격을 절제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그 연골을 꺼내서 콧대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내측 비밸브가 좁은 경우에는 콧날개를 조금 넓히는 디자인으로 성형을 해야 숨쉬기 편해지기도 합니다. 즉 기능수술과 미용수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만약 기능수술을 따로, 미용수술을 또 따로 한다면 먼저 수술한 연골의 위치나 방향을 모른 채 다시 수술하게 될 수도 있고요. 비중격을 만지고 조절하는 의사와 이후에 온 의사 간에 인트라오피 파인
파인딩을 아무리 상세하게 전달한다고 해도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사람이 기능에서부터 미용까지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게 환자에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미용이 따로따로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결과가 불안정해지고 회복도 더디고 불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재수술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복합적인 문제에 뱃사공이 여럿이 붙으면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형외과 의사들도 기능적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서 수술한 지 오래되었고, 반대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비염 수술을 하시면서 미용 수술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결국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부학 구조와 기능 디자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수술 설계 능력이에요. 저는 수술 전 상담에서 꼭 이걸 여쭤봅니다. 이번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코의 모양이세요? 아니면 숨쉬는 기능이에요? 혹은 둘 다 중요하세요? 그 답에 따라 수술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사용해야 할 연골이나 보형물, 절제 범위도 달라집니다. 결국 이 수술은 단순히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미용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에서는 기능과 미용이 해부학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 두 수술을 함께 하는 게 훨씬 환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비중격 성형 재건술과 합의갑계 축소술은 건강보험인 적용이 되는 수술 항목이어서 같이 할 때 부담이 좀 덜해요. 두 번째, 마취와 회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능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용 수술을 따로 하면 두 번의 수술, 두 번의 마취, 두 번의 회복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두 수술을 한 번에 진행하면 마취도 한 번, 입원도 한 번, 회복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전신 마취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마취를 받는 건 부담이 되니까 모든 걸 한 번에 끝내면 환자분께도 좋겠죠. 결론, 예쁜 코냐, 숨 잘 쉬는 코냐, 일단 둘 다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예쁜 코가 아니라 예쁘게 올라간 콧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코끝이면서 그리고 숨쉬기도 편한 구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코죠. 근데 이건 단순히 디자인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비중격 연골 상태는 어떤지, 코 속 점막이 얼마나 부어있는지, 콧구멍 구조는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연골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모양과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정밀한 수술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코는요, 얼굴 중심에 있는 외모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호흡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숨쉬는 기능까지 꼭 함께 생각해야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코를 예쁘게 해주세요. 그 요청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드리고 싶어요. 숨쉬기까지 편해지는 코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바로 기능을 고려한 코 성형이고, 이 영상이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